소방전기 9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1장의 직류회로의 문제풀이를 우리 하다가 멈췄었고요. 78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칼로리라는 이런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 표준 단위인 SI 단위에서는 줄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술계 공학 계통의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제는 이제 칼로리라는 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이렇게 이 단위가 칼로리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아예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어떠한 얘기인지는 우리가 좀 최소한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1칼로리는 몇 줄인가? 약 4.186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줄이라든지 칼로리는 둘 다 열량의 단위인 것이죠. 자, 먼저 전력량을 열량으로 교환할 수 있고 열량을 전력량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전력량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전력량 W는 워크예요. WORK 워크라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에너지라는 소리죠. 그래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양인데, 우리는 이 에너지를 우리 전력을 와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와트 세크는 역시 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트 세크의 이 줄 단위를 이제 칼로리의 단위로 바꾸려면 그냥 0.23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왜 1칼로리가 4.186이었고 역시 반대로 나누게 된다면 1칼로리는 0.2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4.186인 거죠. 우리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바꾸게 되면 결국은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다고 할 때는 그저 0.24만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9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와트아워는 몇 칼로리냐 그랬습니다. 몇 킬로칼로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킬로는 같으니까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겠는데, 이 단위 그 자체를 그냥 저는 1킬로와트아워는 860킬로칼로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라리 알고 계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더 빠르죠. 왜냐면 너무나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 그래도 우리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으니까. 전력량은 열량, 즉 발열량으로 환산이 가능하고, 또 반대로 열량, 발열량은 전력량, 즉 에너지로 환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 문제에서 자, 우리 1줄과 칼로리의 단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줄은 0.24 칼로리 이렇게 된다. 또 1칼로리는 4.19 줄이다. 4.18, 뭐 4.19. 자, 전력량 1와트 세크, 즉 와트는 전력, 세크는 시간. 그래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줄 된다. 즉 전력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1줄은 0.24 칼로리, 이게 하나의 세트인 것이죠. 이거 이제 공식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1kWh라는 것은 킬로는 10의 3승이기 때문에 1000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와트아워니까 와트아워는 1와트아워는 자, 1와트의 시간을 곱한 건데, 이 시간은 초로 말한다면 3600초죠. 그래서 와트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곳에다가 0.24를 이렇게 곱하게 된다면 요 1000은 이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킬로칼로리, 요 1000은 킬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3600킬로칼로리에다가 0.24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860킬로칼로리. 자, 이렇게 우리 어렵게 하지 말고 1kWh는 860킬로칼로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8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kW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2분의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열량, 여러분.
1kW가 860kcal라고 했으니까 30분 사용했으면 860의 반이겠죠. 그러니까 430kcal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눈대중인가요? 자, 우리 한번 문제의 해설을 좀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좀 보시면서 우리 이해 위주로 공부해 보십시다. 잘못 생각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헷갈리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열량이 왜 열량이 나오는지 전력량에다가 0.24 곱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결국은 1kW가 전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곱해야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1kWh라는 것은 860kcal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1시간을 곱했을 때의 시간인데 우리는 1시간의 반 0.5잖아요. 0.5를 곱하게 되면 430kcal가 되는 것입니다.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로에 100V 전압을 가했더니 5A의 전류가 흘러서 2400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하였다. 전류가 흐른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열량 구하는 공식은 전력에다가 시간 곱해주고 0.24 곱하면 칼로리가 나왔었는데 이미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칼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알아봐라. 자, 줄의 법칙은 VI가 전력이죠. 시간 T를 곱하면 전력량이죠. 전력량에다가 0.24 곱하면 열량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시간 타임 T를 물어봤습니다. T 알고 싶으면 0.24 VI로 H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 T 타임은 열량의 H를 0.24 VI로 나누면 되는데 열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2400칼로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2400칼로리 나누기 0.24의 전압과 전류 100V와 5A가 되죠. 계산하게 되면 20초 이렇게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00Ω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자, 좀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죠. 자, 어려울 거 하나 없죠. 이니셜을 써보면 되는데 저항 R과 전류와 시간과 열량의 관계이니까 우리가 기초 법칙인 0.24 I-제곱 RT를 기억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전류와 저항과 시간과 열량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십시다. 0.24 곱하기에 전류의 제곱 1A네요. 1A의 제곱 저항 R 500 곱하기에 시간 T는 1분인데 1이라고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SI 단위에서 우리 단위는 초이기 때문에 1분이 아니라 60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7200칼로리가 되는데 이 문제의 메인 포인트는 시간의 단위가 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를 좀 보게 되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요. 자, 한번 풀어보십시다. 10도씨의 물 100g 속에 55옴의 저항을 넣고 4A의 전류를 10분 동안 흘렸다면 마지막 온도는 자, 여러분 분명히 온도가 10도씨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열이 발생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데 온도를 과연 얼마나 올렸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를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줄의 법칙에 의해서 0.24 I-제곱 RT라는 공식을 먼저 보게 되면 0.24 곱하기에 전류 4A의 제곱에 저항이 55옴 곱하기에 시간 T가 10분인데 10분이라고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SI 단위에서 시간의 단위는 초이기 때문에 10분 곱하기에 60초를 곱해 주게 되면 115,200칼로리가 나오는데요. 이 115,200칼로리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죠. 자, 우리 그 열량을 구하는 공식 중에
0.24 I 제곱 RT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말하고 싶은데 열량 Q는 MC 델타 T. 자, 이 C는 이제 비열이지요. 그래서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 1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1칼로리 퍼 그램 K는 온도를 말합니다. 자, 그것의 물의 질량 M과 처음의 온도 A와 나중 온도 B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열량에 구하는 공식인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강의하는 학원생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능사는요, 사실 그냥 진짜 좀 쉬운 거 같은 경우는 한 3일만 그냥 과연도 문제 파면 합격합니다. 조금 어려운 건 한 일주일 파면 되고, 기사 자격증 따는 것은 한 달 정도만 과연도 문제 풀면 다 합격합니다. 그랬더니 학원생들이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아예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시는 자격증을 제가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건축 설비 기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축 설비 기사를 약 한 3주 정도, 정확히는 2주 했는데 최근 3주 전에 샀으니까요. 그래서 3주 정도 공부를 하고 필기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실기를 공부해서 아마 합격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학원생들하고 이제 또 내기를 했는데 건축 설비를 딴 김에 건축 기사도 따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제가 건축 기사 책도 하나 샀는데 보이시나요? 건축 교육이라는 책. 5과목 중에 이제 첫 번째 과목을 보고 있는데 며칠 안 있으면 시험을 봅니다. 그냥 저는 좀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사실은 약 한 반 달 정도, 15일 정도 남았는데 15일 동안에 기사 자격증을 따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사실 건축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없지만 짜투리 시간들을 내서 이게 책을 좀 보고 있는데 15일 정도 집중하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제가 권면해 드리고, 제가 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 전기 과목도 제가 가르치고 또 소방 기계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두 과목 다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저는 2개의 자격증을 이미 다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3학년 1학기 때 취득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문제를 그냥 빨리 암기해 버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해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서를 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열량 Q는 MC 델타 T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MC 델타 T로 구한 그 열량은 위에서 말한 조리법칙에 의해서 구한 115,200이랑 똑같다고요. 그 값이 똑같다고요. 자, 우리 식을 대입해 보게 되면 자, 물의 비열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물이 1000g이니까 1000g 곱하기에 처음 온도가 10도씨였는데 나중 온도가 B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은 115,200이라고요. 결국은 이항하게 되면 자, 이 마지막 온도는 125.2도씨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아니었어요. 자, 우리 84번 문제를 보도록 해보십시다. 100V 5A의 전열기를 사용하여 2리터의 물을 20도씨에서 100도씨로 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그랬습니다. 열량은 전부 유용하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효율이 100%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 온도차가 있을 때 열량을 구할 때 비열을 이용해 열량을 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건 뭐냐면 1g, 지금 여기가 g으로 나와야 되는데 리터로 나왔단 말이죠. 그 리터, 1리터가 무게로는 얼마일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리터는 1kg이에요. 1리터 1kg. 리터와 킬로그램은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1리터는 1000ml이고요. 그 다음에 1리터는 1000ml는 1000g이죠. 제가 바로 몇 초 전에 그 얘기했네요. 1리터는 1kg이라고. 결국은 1000g은 1kg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열을과학에서는 이제 칼로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1000g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리터의 물을, 즉 2000g이죠. 2000g의 물을 20도씨에서 100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Q는 MC 델타 T죠.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해 보게 되면 비열 1 곱하기에 물의 질량 2000g 곱하기에 처음 온도 20도, 나중 온도 1000도. 이것은 바로 얼마냐? 계산해 보게 되면 계산기 누르면 되죠. 1.6 곱하기 10의 5승 칼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을 물어봤단 말이죠. 시간 구하는 공식은 줄의 법칙에 의해서, 자, 열량 H는 0.24 전하 곱하기 전류는 전력의 시간은 전력량의 0.24 열량, 이렇게 되는 공식이죠. 여기서 시간 t 알고 싶다면 0.24 VI로 열량 H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시간 타임은 열량 H를 0.24 VI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 H가 얼마냐면 바로 구했죠. 1.6 곱하기 10의 5승이죠. 0.24의 전압은 100V, 전류는 5A. 계산하게 되면 1.33 곱하기에 10의 3승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우리 8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혹시 속도가 좀 빠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아이고 속도가 빠른지 늦은지 제 말투가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강의 영상을 제가 다시 듣지는 못해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강의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목소리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댓글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전 보건대 톡 있죠. 저는 이거를 HIT 톡이라고 해야 되나 히톡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보건대 톡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죠? 톡에다가 그냥 좀 빠르다 늦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강의를 촬영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전기분해에 의하여 섭취되는 물질의 양은 전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며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이거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좀 들어가 봅시다. 패러데이 법칙에서 전기분해에 의해서 섭취되는 물질의 양은 전액을 통과한 무엇과 비례되는가? 총 전기량이죠. 자, 여기 보실게요. 전기분해에 의해 섭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은 경우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같은 전기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이 전해될 때 섭취되는 물질의 양, 웨이트, 중량, 무게는 각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자, 웨이트예요. W는 워크 아니에요. 웨이트, 무게라는 소리인데요. 그것은 KQ라고요. K는 이제 하나의 상수인데 전기 화학당량이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얼마라고 나오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기 화학당량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를 풀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물체 사이에 Q, 전기량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비례하네요. 전기 화학당량에도 비례하고 전기량에도 비례하니까 전기량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8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같은 전기량에 의하여 전극에 섭취되는 물질의 양은 그 물질의 어느 값에 비례하는가? 그만 배웠죠. 자, 우리 패러데이 법칙 섭취되는 물질의 양 W 웨이트는 KQ인데 이 Q가 전류와 시간의 곱이에요. 그래서 Q 대신에 IT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결국은 다 비례하네요.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 뭐 이런 말은 원자가 이런 말은 나올 거 없고요. 화학당량의 제 K가 화학당량인데 전기화학당량이죠. 자, 이 K는 전기화학당량에 비례하고 전기화학당량을 96,500으로 나눈 값인데
위험물을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도 위험물을 아주 좋아해서 아주 젊었을 때 위험물 기능사도 합격하고 위험물 산업기사도 취득하고 또 위험물 기능장을 필기까지는 합격을 했었는데 시기할 때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멈췄던 기억이 나요. 근데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해요. 언젠간 내년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래서 위험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위험물 여러분들이 위험물 자격증 여러분들 미래에 굉장히 좀 빛이 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할 것을 권면합니다. 어쨌든 전기 웨이트는 화학단양에 비례하는 거 맞죠? 비례하니까. 자, 우리 하나 더 알고 되면 화학단양은 원적 가문의 원자량이라는 거 하나 더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화학단양이 뭘까요, 여러분? 화학 반응에 대한 성질에 따라 정해진 원소 또는 화합물의 일정량을 말하며 원소의 당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추가된 말은 제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수방 정기 시간에 화학을 말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제가 다른 과목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위험물 쪽을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걸로 하고 또 여러분들은 저하고 1학년 때에 아마 유체 안전공학을 배우면서 이 파트를 아마 좀 저하고 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화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88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전기화학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화학 단위의 단위는 그램 퍼 쿨롱이고요. 전기화학 단량은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자가분의 원자량이다 말했었고요. 전기화학 단량은 화학 단량에 비례한다. 전기화학 단량은 역시 K, 전기화학 단량은 화학 단량에 비례하는 거 맞죠? 자, 1g 당량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전기량은 물질에 따라 같죠. 다르다,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g 당량을 섭취하는 데는 항상 일정한 전기량이 필요합니다. 자, 분류기는 무엇의 표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전류의 표준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지만 은이 많이 분류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90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자, 질산은을 전기 분해할 때 직류를 10시간 동안 흘렸더니 음극에 120.7g의 은이 부착되어 전기 분해된 거죠. 이때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여러분? 자, 전기 화학당량 W는 KQ죠. Q는 전류와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KIT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류 얼마래요? I, 전류가 얼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류 알고 싶어요. 그럼 KT로 웨이트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웨이트는 여기 120.7이라고 써 있어요. 120.7을 나눠주는 겁니다. KT로. K는 전기 화학단량인데 0.001118 g/쿨롱이라고 했으니까 0.001118 곱하기에 시간 t를 보니까 10시간이래요. 그럼 10시간을 써야 되는데 시간의 단위는 초였죠. 그래서 10시간만 하면 안 되고 1시간은 3600초이니까 자, 그래서 10시간은 10 곱하기 3600 이렇게 해야죠. 계산하게 되면 3A가 되겠습니다. 91번 배터리죠. 배터리가 아니라 배럴이라고 해야 돼. 배럴이. 자, 전지 배럴에 관한 사항이다. 쑥스러워 이상하네. 배터리의 간극제는 어떤 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가? 여러분, 볼타전지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플러스 극에서 수소가스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기전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그 건전지를 쓸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수소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우리는 그것을 분극작용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는 것을 발생되지 않게 해주면 돼. 그 약품 이름이 간극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간극제는 어떤 작용을 막기 위해 분극작용을 막기 위해 첨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전지에 전류가 흐르면 양극의 수소 H2 가스가 생겨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우리 이미 다 이론 시간에 배웠고요. 자, 1주차 때 배웠죠. 자, 간극제는 분극작용을 막기 위해 수소를 어떤 화학약품으로 화합시켜 수소가스를 없애야 하는데 이때 간극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이제 간극제가 수소가스의 발생을 억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주차 강의의 세 번째 교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에 10주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